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북튜버로 활동하면서 저도 다른 채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최근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듣는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하와이 데저텍입니다. 이번에 더 마인드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하와이 데저텍 작가는 무의식을 뿌리채 바꾸고 누구나 원하는 미래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마인드셋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그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매달 월급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첫 투자에선 전 재산 1억 원을 사기당하며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처절한 마음으로 인생을 바꿀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잃지 않고도 거지 같은 하루를 경이로운 하루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고의적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무의식에 있었고 절실함으로 무의식을 바꾸면서 그의 인생은 압축된 시간 속에서 급속도로 뒤틀리듯 완전히 변했다고 합니다. 즉, 마인드를 바꾸면 실행과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므로 마인드를 건드리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책의 내용 중 목표를 정할 때 많이 하는 실수를 꼭 집어서 말해주는 빚을 생각하면 빚은 늘어난다 내용과 불을 강하게 끌어당기려면 동기부여는 세수하듯 매일 하는 것이다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목표 세우실 때 참고하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빚을 생각하면 빚은 늘어난다. 하와이 데저텍님 말대로 저도 오늘부터 무의식의 목표를 단단히 새기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을 매일 100번씩 읽고 손으로 써볼 거예요. 벌써 말씀하신 대로 한 문장으로 목표를 만들어 봤어요. 나는 2024년 3월까지 4천만 원의 빚을 다 갚았다. 이제 빚 다 청산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겁니다. 응원해 주세요. 저는 크게 바랄 거 없어요. 소박합니다. 그냥 올 한 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지나갔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되나요? 안타깝지만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루어지긴 할 것입니다. 정확히 반대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빚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하루에 100번씩 말하고 100일간 손으로 직접 쓰고 빚에 대해 매일 상상하며 시각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행위는 오히려 당신의 무의식에 빚을 강하게 각인시킵니다. 그로 인한 결과물로 무의식은 또 다른 빚을 당신 눈앞에 현실화하여 가져다 놓을 것입니다. 별다른 문제라는 말에도 문제가 있어요. 무의식은 부정어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문제가 있다와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모두 그냥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별다른 문제를 당신 눈앞에 기어이 현실로 가져올 것입니다. 무의식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가? 인간은 무엇을 통해 사물을 보는가요? 보통은 눈으로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과 같은 감각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뇌가 처리하고 인식한 결과일 뿐입니다. 즉,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뇌가 본다고 해야 적확합니다. 이때 인간은 전달받은 정보를 모두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뇌는 1초에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중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고작 2,000개 뿐입니다. 존 아사라프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뉴욕타임즈 600만 권이 넘는 분량을 저장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이 방대한 정보들은 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요? 거의 대부분은 우리 의식의 저쪽 뒤편 무의식의 창고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정보 중 아주 일부만 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적으로 인식할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필터링 되어 무의식의 창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뇌는 어떤 기준으로 당장 우리 눈앞에 가져다 놓는 정보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창고로 곧장 가져가 버리는 정보를 나누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망상 활성화 체계에 있습니다. 망상 활성화 체계는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력 내용을 걸러내는 엄청나게 촘촘한 뇌의 그물망과도 같은 여과 장치입니다. 즉, 필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필터는 우리 마음의 관문을 지키고 서서 마치 공항 검색대에서 하듯이 우리 뇌로 들어오는 정보를 분류하고 검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의식의 필터는 당신을 돕거나 방해하고 있다. 뇌는 이렇게 정보를 구분하는 작업을 평생 계속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 이 책을 읽는 동안에도 무의식은 이러한 작업을 쉼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한 결과가 화면에 뜨기까지 1초가량 걸린다면 망상 활성화 체계는 이를 수천분의 1초 만에 해냅니다. 망상 활성화 체계의 작업 속도가 비행기라면 구글 검색 엔진은 달팽이 정도의 속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존 아사라프는 그의 저서 부의 해답에서 이와 관련하여 굉장히 흥미로운 예시를 하나 듭니다. 교실 밖 복도에 한 학부모가 서 있습니다. 그는 50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시끄럽게 떠드는 와중에도 자신의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망상 활성화 체계의 필터링 덕분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어느 날 밤 안방에서는 당신이, 바로 옆방에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온갖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옆집 사람이 술에 취해 자기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 하루 종일 고된 육아에 완전히 지친 당신은 깊은 잠에 빠져 이 모든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옆방의 아이가 칭얼거리는 아주 작은 소리에 당신은 순식간에 잠에서 깹니다. 무의식의 정교한 필터가 시끄러운 온갖 소리 중 오직 아기의 울음소리만을 통과시켜 당신에게 닿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간다 마사노리는 그의 저서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 망상 활성화 체계와 관련된 재미난 실험을 하나 제안합니다. 지하철에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지? 하고 속으로 질문한 뒤 카메라 셔터처럼 눈을 단번에 뜨는 실험입니다. 그럼 정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실험을 직접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모자를 쓴 사람은 어디에 있지? 하고 생각한 뒤 눈을 떴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1초도 채 되지 않은 그 짧은 순간에 모자를 쓴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점은 바로 직전까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나 내가 탄 지하철 칸에 정말 다양한 형태의 모자를 쓴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캡모자, 등산모자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절대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다고 생각조차 못했던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망상 활성화 체계입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뇌에서 무의식의 영역은 책 수백만 권의 분량의 방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가지 정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 무의식에는 4천억 개의 정보를 추가로 더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중에 당신이 원하던 단 하나의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천억 개의 정보는 촘촘한 그물망에 걸리듯 필터링되어 무의식 깊이 자리한 커다란 창고로 보내집니다. 우리가 집중하거나 집중하지 않을 때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을 때, 심지어 잠을 자고 있을 때조차도 망상 활성화계는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이제 목표를 현실화하고 싶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망상 활성화 체계를 당신의 목표에 맞게 세팅해서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보석 같은 기회가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도 무의식의 필터는 그 모든 기회를 그냥 통과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기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 스스로 1년에 4천만 원의 수입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설령 8천만 원을 벌 기회가 있다고 해도 망상 활성화 체계라는 무의식의 필터는 이 정보를 그냥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8천만 원을 벌어들일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만약 당신 인생의 키워드가 온통 중산층과 관련된 것들 뿐이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절대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라 하더라도 매번 필터링 되어 인식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의식의 필터에 무엇이 검색되도록 세팅해 놓았는가요? 인생을 바꾸고 싶지만 도저히 그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무의식의 필터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빚을 생각하면 빚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 망상 활성화 체계를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글 검색 엔진을 떠올려 보세요. 검색창에 기린 말고 다른 동물이라고 검색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구글은 빠른 속도로 기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당신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실제로 구글 검색창에 검색해 보세요. 조금 더 와 닿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만약 누군가로부터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들었다면 당신은 어떤 동물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즉시 원숭이를 생각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의식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기린 말고 다른 동물을 원한다면 기린이 아니고 코끼리나 토끼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아무리 애절하게 무의식에 명령해봤자 무의식은 하지 마라라는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당신의 요구대로 정확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당신 앞에 가져다 놓을 뿐입니다. 빚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당신의 간절한 목표가 애초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 무의식은 오로지 빚이라는 단어만을 인식합니다. 그럼 망상 활성화 체계는 그 엄청난 능력을 바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엄청난 양의 정보 중에서도 빚과 관련된 정보 혹은 빚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관한 정보 등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만을 당신 앞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원숭이 대신 사자를, 빚 대신 불을 떠올려라. 무의식을 활용하는 데 타고났거나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백만 건의 분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무의식이 있으며 구글 검색 엔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한 망상 활성화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데도 많은 이들이 나한테는 그런 거 딱히 없다라고 단정 짓거나 바빠 죽겠는데 망상 뭐라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한번 생각해 볼게 라며 삶을 그저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점은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조차 빚, 문제, 비만,
망하지 않고와 같은 키워드를 무의식에 입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원숭이 대신 사자를 검색하세요. 4천만 원의 빚 대신 8천만 원의 수입을 생각하고 검색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하면 안 된다라는 당신의 그 간절함을 제대로 성공한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하는 연료로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무탈한 하루를 바라는 대신 감사할 일만 생기는 하루를 생각하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무의식을 원하는 방향으로 세팅하는 가장 현명하고 탁월한 방법입니다. 매일 세수하듯 동기부여를 꾸준히 하라. 끌어당기는 습관의 중요성은 수만 번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토록 중요하지만 솔직히 반복과 습관이라는 단어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지치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단어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에서 반복과 습관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다지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지겹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끌어당김을 15년 이상 실행해온 나조차도 가끔은 이런 단어가 참 진부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반복과 습관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지겹고 진부한 단어가 되어 버렸을까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반복과 습관의 중요성은 학교에서 집에서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지겨워진 것입니다. 그럼 왜 여기저기서 반복과 습관을 지겹게 강조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은 삶을 바꾸길 원합니다. 단순히 투자를 통해 700만 원쯤 더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바꾸길 원하지 않는가요? 그렇다면 미칠 것 같이 지겹지만 미치도록 중요한 이 과정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이 과정을 우회해서 원하는 삶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매일같이 끌어당김을 반복하는 일이 조금은 힘겹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매일 세수하거나 밥 먹는 것을 지겹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오늘 너무 더워서 세수를 3번이나 했으니까 앞으로 3일 동안은 세수를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생각하거나 어떻게 50년 넘게 밥을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매일 먹지?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라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의식의 목표를 심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 세수를 하듯 매일 밥을 챙겨 먹듯 그냥 매일 끌어당김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무의식의 목표를 각인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매일 세수하듯이 밥 먹듯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동기부여입니다.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만 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 굶어서 아사하기 직전에 밥 한 끼 먹는 것, 반년 만에 세수 한 번 하고 다시 1년 동안 세수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복과 습관이 그냥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면 끌어당김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보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끌어당김이라는 습관의 노예가 되어라. 자기 개발의 전설 밥 프록터가 80대 후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자신이 만든 한 문장으로 된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며 녹음하는 작업입니다. 그는 이를 하루에 정확히 3번씩 반복하고 자신의 동업자인 갤러거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갤러거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그 목표를 녹음해서 다시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비전을 동업자와 공유하고 강화해 나갔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자신이 원하는 바를 현실화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일군 소위 이룰 거다 이룬 밥 프록터마저 80대의 나이에도 끌어당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복과 습관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말 대신 행동으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밥 프록터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수많은 사람이 습관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오구 만디노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차피 습관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련다.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자신을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습관은 제2의 본성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일단 한번 습관을 들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특별히 신경 쓰거나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자연스레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자동화입니다. 끌어당김을 습관으로 장착하면 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사업, 운동, 시험 준비, 개인적인 도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표가 자연스럽게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도록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중간에 셀프 퇴장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습관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20년, 30년, 40년이 넘도록 무의식에 세팅된 프로그램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몇십 년 동안 깔려 있었던 무의식의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동안 새겨진 것들 위에 새롭게 써야 하는데 며칠 만에 되지 않겠죠.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몇백 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인생 바꿔보고 싶잖아요. 원하는 그 삶을 눈앞의 현실로 만들어내려면 이 끌어당김의 습관을 무의식에 장착해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불편의 다리를 건넌다고 표현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습관이 없는 상태에서 습관이 장착된 상태로 지금 삶에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불편의 다리를 통해 건너가야 하죠. 지금 당신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을 잘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상상, 곧 현실로 만납니다. 당신은 성공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매해 12월이 되면 새해 계획을 많은 분들이 세우실 텐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획은 매일매일 세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세운 계획과 목표를 매일 말하면 결국 매일매일 계획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부모님을 뵈면서 나도 성실하게 일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의 모습은 참으로 평범합니다. 앞으로 지금의 삶에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마인드부터 바꿔야 하고 말하는 습관을 긍정의 말로 해야 하며 원하는 목표를 긍정의 말로 무의식에 새겨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양치하듯이 매일 밥 먹듯이 매일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나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 앞으로 살아갈 날을 계획하다 보니 나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긍정의 말로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미소님들과 함께 남편도 듣게 될 텐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함께 힘냅시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